약을 먹여서 약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지, 계속 약에 의존할지 여러 부작용이 걱정된다. 그때만 해도 약에 좀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우울증 약은 좀 무섭고 좀 진정되는 약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영상도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그럼 공부나 해볼까? 이러면서 좀 그때부터 선입견이 많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1번, 다시 우울증. 다시 우울증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니고요. 제 우울증은 너무나도 좋아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 좀 다시 심각해져서 겸사겸사 수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우울증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2번, 처음 갔던 정신과. 우리나라는 좀 우울증에 유난히 좀 각박하죠. 병원 가는데 한 번, 병원 가서 약 받는데 또 한 번, 약을 또 꾸준히 먹는데 한 번, 좋아지면 이제 약을 안 먹어버리는데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선입견의 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정신과에 갔던 건 20대 중반쯤, 3년, 4년 전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저를 향한 지시도 아니었고 이제 동료 직원을 향한 지시였지만 같이 이제 어필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헛병이 왔는데 2, 3일이 지나도 이제 두근거림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해보고 진료실로 갔습니다. 큰 책상에 선생님이 앉아 계셨고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흥분을 가라앉히는 약을 주신다고 하셔서 받았고, 그리고 검사 결과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약에 좀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우울증 약은 좀 무섭고 좀 진정되는 약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주신 약이 인데놀이었던 것 같고요. 약을 안 먹겠다는 저한테 선생님이 엄청 설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 가족들한테도 먹일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때 참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저는 이게 신기하게 좀 귓등으로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좀 돌아봐도 정말 무서운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인데놀만 받고 그마저도 무서워서 그냥 한 번만 먹고 가방에 넣어놨던 그게 제 첫 정신과의 기억입니다. 3번, 우울증 치료. 제 두 번째 정신과 치료는 기억하기로는 한 5달, 6달 후였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처럼 좀 우울한 감정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점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출근하면서 울고, 퇴근하면서 울고, 회사 화장실에서 숨어서 울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든 회사에서는 탈출을 하고 싶어서 짬짬이 책도 읽고, 뭐 글도 써보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에 새벽에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제 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금 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차에 치여 죽었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든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선을 넘었구나.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평상시에 회사가 우울하면 회사를 관두면 되지, 뭐 집안이 우울하면 가출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놀라워서 그날 퇴근하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또 찾아갔습니다. 전화해보니까 예약제가 아니라고 해서 주차를 하고 병원에 올라를 갔는데, 참 그 정신과라는 게 뭔지 들어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 깎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무기력하고 생각이 너무 많기도 하고 잘 못 깎던 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머리 깎으러 가서 화장실에서 막 한두 시간씩 숨어 있다가 깎고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과 문을 앞에 두고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유턴을 해서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한 문을 잠그고 또 한참을 숨어 있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병원이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쫓기듯이 병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좀 간단한 검사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더니 간단한 검사로는 우울증인데 자세한 검사는 다음 방문 때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우울증 약을 좀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제가 우울증 약을 공부도 많이 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것과 오랜 시간 먹어야 한다는 거를 이미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약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뭐 여러 피도 뽑고 뇌파 검사도 하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이 맞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때는 이제 이미 우울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서 그때 이후로 약을 잘 먹어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우울증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 3년 전쯤인데요. 그동안 약도 몇 번 바꾸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워낙 상태가 좋아져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이렇게 하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도 있고 우울증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를 그만두나 못 그만두냐 뭐 이럴 때 하면서 부모님과 좀 마찰이 있었고 지금은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너무 건강하고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4번 고집버리기. 솔직히 이 우울증의 선입견을 바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원래 선입견이 심했기도 하고 법륜 스님이 우울하면 이제 병원을 가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거랑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영상도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그럼 공부나 해볼까 이러면서 좀 그때부터 선입견이 많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서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다가 한 맘카페에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사춘기가 일찍 왔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너무 전화가 와서 정신과에서 검사를 했더니 ADHD는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약 처방은 받았으나 아직 먹이지는 않고 운동도 하고 여러 환경을 바꿔주고 있다. 약을 먹여서 약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지 계속 약에 의존할지 여러 부작용이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신과에 선입견이 있는 게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약 먹는 걸 고민하지 않듯이 저는 우울증이 있으면 부작용이 좀 있고 약에 의존을 하더라도 약을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는 또 의존성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선입견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도움받았던 제가 공부하면서 봤던 여러 영상들,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맨 뒤에 제가 뭐 자막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설명란에 꼭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 블로그 우울증 글에도 썼던 것들이니까요.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5번 아직 멀었구나. 저는 이제 제 우울증이 다 나았고 약의 효과를 너무나도 잘 받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뭐 다른 분들도 선입견이 다 없어졌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 가까운 가족도 우울증으로 다시 힘들어하고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울증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알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고집을 바꿨듯이 저처럼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후기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정신과를 보고 정신과 약을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울증도 지혜롭게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